네, 장이 시작되고 나서 오전에는 다소 출렁임이 있어서 많이들 놀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안정적인 상승세로 거래를 마치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평선을 또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자세하게 양대 시장 정리하면서 또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양증권 골드 목동지점의 고윤기 연구원 그리고 라이브 리서치의 이무학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스피 시장이 60일 이평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강하게 활기를 띠는 시장은 오늘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1990선까지 올라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장 초반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는 소식에 의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다른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해제가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무게를 잡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외국인이 수급적인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늘 삼성전자를 제외한 그 외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움직였습니다. 자동차 3인방이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도 거의 2%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이 화면을 더 보시게 되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엔달러 환율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 12일 날 96엔을 찍고 나서 지금 94엔으로 조금 하회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엔달러에 대한 어떤 약세 기조는 물론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당분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엔화 약세에 따른 크게 하락을 했었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또다시 상승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유가가 96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정제마진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상승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3만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다시 매수가 나오면서 오늘 다시 3만원대로 복귀하는 그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그 전기가스 업종이죠. 한국전력이 3% 가까이 올라 4%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보험, 은행, 건설 업종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크게 올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부담이 되는 그런 시점이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 그런 이슈가 되면서 크게 상승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업종과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공공연히 지금 표명한 게 부동산 시장을 조금 살리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에 건설업종과 은행업종이 크게 상승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대금이 크게 늘지 않아서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약세를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자동차, 건설, 은행 쪽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하는지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최근에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양상입니다. 장중에 변동 폭도 크지가 않고 오늘도 소폭의 조정으로 결국에는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코스닥 시장 한번 장 초반에 크게 한번 밀려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 좀 놀라셨을 텐데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와 매도를 좀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종가 기준에서는 다시 일단 550선 언저리에서 좀 끝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제가 지난주 이제 시장 길들이기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잠깐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하니까 장이 좀 파란불이 났습니다. 그 3월 15일 554포인트에서 종가 마감한 이후에 3월 18일부터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죠. 2월달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순매수를 하던 외국인들이 정확히 3월 18일부터 매도를 하니까 사주던 수급 주체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시장이 크게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적으로 수급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좀 보는 거죠. 시장을 좀 보면 외국인들 매도하는 날 어김없이 파란불이고요. 매수하는 날 어김없이 빨간불. 매수매도가 상당히 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지수는 550선에서 멀어지진 않는데 굉장히 좀 시장이 흔들리고 종목들이 좀 피곤한 상태로 진입하는 이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때 기관 투자자들이 확실하게 지금 코스닥 시장의 주인이었으면 외국인들 매도도 좀 받아내주고 외국인들 사줄 때 차익 실현하는 한이 있어도 그게 좀 매매를 좀 엇갈리면서 해주면 좋은데 기관마저도 외국인을 추종하는 매매, 외국인들이 사면 따라 샀다가 팔면 따라 팔았다가 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좀 방향을 못 잡고 지금 550선에서 계속
좀 등락을 거듭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3월 16일부터 매도했던 외국인 지금 거래일수를 따져보면 60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도 외국인 매매를 따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또 연기금이죠.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550선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는 수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군 이따가 자세하게 좀 수급 동향 보면서 종목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어제 그저께 다소 줄어드나 긍정적으로 봤는데 오늘 결국에 2,100억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강한 순매도였고 이런 가운데 연기금 쪽에서 또 1,000억 원 넘게 어제에 이어서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뒷받침해주는 양상이었는데요. 거래소 시장의 수급적 특징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수급 현황은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외국인이 2,100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온 상황이고 개인은 1,500억 매도, 기관만 약 3,700억 가까이 지금 매수에 가담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수치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3월 14일부터 시작된 그 외국인의 매도 규모에 비해서 최근에는 그나마 지금 좀 매도 규모 자체가 조금은 약화되고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2,0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지만은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관에서는 투신권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금은 일정 부분 그 지수 방어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어떤 수급적 압박은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을 뿐이지 더 악화될 여지는 이제는 이제 조금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업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재미난 거를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역시나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운송장비 업종, 자동차죠. 기관은 지금 지속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사고 있습니다. 왜냐? 해외 환율, 엔달러 환율이 조금은 약세 기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밑에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과 금융업종, 화학업종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인들은 코스피 중형주 그리고 유통, 보험업종 등 일정 시가총액이 작은 그런 업종들에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게 재미날 것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건설업종에 대해서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급을 놓고 본다면 기관은 지금 화학업종과 운수창고, 건설업종을 지금 순매도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규모 자체가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3월 초 대비 현재의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 조금씩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업종이 될지 궁금한데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 점검을 한 이후에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550선에 안착하기가 참 어려운 양상인데 수급별 특징은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기관 투자들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매도 나왔습니다만 종목군들 엇갈리는 매매가 좀 있었고요.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외국인 매수 잠정 매매 집계 현황에 나온 거 보면 GD를 오늘 제일 많이 샀죠. 28억 정도 순매수 해줬고요. CJ E&M, GS 홈쇼핑, 루멘스, 코미팜 같은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매매 상위 종목들 보면 오늘 개인비리나 SM 좀 순매수 해줬고요. 네페스나 CTC바이오, 서브트로터미널, 유원컴텍, 하이텍팜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해줬습니다. 일단 특정 업종이나 특정 섹터에 대해서 코스피, 건설업종이 올라가면 건설주를 다 이렇게 담는 매매가 아니라 지금 코스닥 시장은 말 그대로 이제 종목 장세, 특징적으로 몰려다니는 매매가 아니라 이제 선호하는 종목들 몇 개씩 사는 움직임인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좀 특징을 좀 보면 외국인들 매수 상위 종목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들을 순위로 나열을 해보면 외국인들 매수 상위 종목 GD부터 가서 CJ E&M 화면을 잠깐 보면요. 빨간불이 별로 없습니다. 즉,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 상위 종목들 순으로 보면 GD만 조금 올랐지, CJ E&M 오늘 3% 떨어졌고요. GS 홈쇼핑 떨어지죠. 파란불이 많습니다. 반면에 기관 매수 상위 종목들 순으로 보면 빨간불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비리나 SM, 하이텍팜, 유원컴텍 이런 종목들이 다 상승이 나온다는 말이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방향은 외국인이지만 그 안에서 종목 수익률은 기관 매매하는 종목, 기관 매매 따라잡기가 상당히 좀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결론이 좀 나는 부분이고요. 화면을 다시 좀 보면
지금 IT 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고민 좀 많으실 텐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이제 갤럭시 S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면 지난번에 갤럭시 S3 발표할 때도 지난 6월이었죠.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거든요. 주가가 밀렸다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그 당시에 좀 보면 7월 달에 110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5개월 만에 다시 158만 원까지 주가가 반등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단기적인 이제 물론 이제 그 당시 유로존 리스크도 있었겠습니다만 밀렸다가 간다라는 측면은 언제나 신제품 출시 발표 때마다 마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밀렸다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상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잠깐 밀리니까 IT 부품주들도 약간 지금 좀 매매가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들 시간이 좀 지나면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해주면 얼마든지 다시 시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고민이 좀 많아지는 시점인데 IT 부품주들 여기서 옥석 가리기 좋은 종목들 찾아보는 과정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군에 대해서는 마지막 전략 코너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외환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외환시장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움직임, 변동성이 다소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세한 내용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으로부터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와 그저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하락한 데 이어서 오늘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냈죠? 네, 그렇습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9원 상승한 1116.6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2일간 하락세로 1,100원대 근접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10원 부근까지 좀 반등세를 지속을 했는데요. 지난밤 그 미국 증시가 2월 내구재 주문이라든가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그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다소 강화되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키프로스 구제금융의 조건 자체가 여타 그 유로존 은행들의 구조조정의 선례로 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유로그룹 의장이 그 키프로스 구제금융 조건인 그 예금에 대한 손실 부담금 과세가 유로존 내 여타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고, 또 이러한 그 구제금융 방식 자체가 새로운 그 유럽 연합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좀 밝혔고요. 반대로 이제 그 ECB에서는 키프로스 구제금융 자체는 좀 예외적이고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선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여전히 좀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유로화의 가치가 1.28달러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화의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좀 상승 압력을 높이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그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어제 그 천안함 3주기를 맞아서 북한에서 어떤 전투근무 태세 관련 성명이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 군사적 도발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전의 그 학습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시장에서의 달러 매수 심리 자체가 커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단기간 그 환율의 하방 경제성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상으로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출회 여부가 있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요. 당분간 1,110원 전후의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110원 전후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상승 압력은 강하지만 그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양대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앞서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물 압박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서 특히나 연기금 쪽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서 말씀을 해주신 자동차라든지 건설이나 은행 쪽으로 접근을 해도 좋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종군이 또 유망한 것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그 미국 증시와 그다음에 일본 증시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정부 정책, 돈을 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정책적인 공백기 때문인데요. 드디어 내일 그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경제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물론 기대됐던 바 추경 예산 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풀지만은 너무 규모가 작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감도 지금 섞인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 대비 지금 코스피 시장은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른 어떤 상승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그리고 대형주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업종, 자동차 업종 그리고 내수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살리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건설 업종과 은행 업종까지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연속해서 550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의 그 매물대를 쉽게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2100포인트라든지 2200포인트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다시 2000포인트 위로 올라갈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대형주 위주로 한번 자신감 있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략하게나마 현금과 주식 비중 그리고 주식 가운데서도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비중은 어느 정도로 놓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현금과 주식 비중을 일단은 7대3 그러니까 주식이 7이라고 놓고 보시면요. 현금이 일단 3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형주와 대형주 쪽으로는 일단은 6대4 정도의 중소형주가 6 그리고 대형주로 4이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별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다시 추세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어떤 기업의 내부적인 이익 모멘텀에 있는 그런 중소형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모학 대표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현금 비중, 주식 비중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IT 부품주의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망한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비중은 지금 굉장히 좀 장이 좋을 때입니다. 유동성 랠리 제가 항상 파티는 즐겨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550선 언저리에서 장이 한 2주 동안 지금 갇히면서 매매가 좀 힘든 시기인데 시장이 365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소의 이제 조정 구간은 필요한 거고요. 말 그대로 이제 550선 장기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돌파 과정 외국인들의 이제 시장 길들이기 시장 참 말을 잘 듣고 있죠.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사주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고 중요한 점은 550선에서 그래도 멀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올라가기 위한 다소의 이제 걸림돌이지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코스닥만 시장이 강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이 강합니다. 중소형주 보면 자스닥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의 자스닥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 상승률이 37%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엔저 얘기 나오면서 일본 증시 자체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자스닥 지수 37%가 올라왔고요. 중국의 차이넥스트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지수도 올해 들어서 1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아직까지 550선 그렇게 많이 상승했다. 급등 부담 들지는 않고요. 지금 또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종목군으로 좀 넘어가 보면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드렸죠. 갤럭시 S4 출시하자마자 주가가 좀 밀려나고 부품주들도 그때 고점을 찍고 밀려나는 종목들이 많아서 당분간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이유를 조금 더 길게 보자라는 거죠. 그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이 39%가 나왔습니다. 110만 원 찍고 58만 원까지 반등했으니까 40%대 상승이 나왔고 그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인터플렉스나 BH 같은 이런 휴대폰 FPCB 주들이 쫙 올라갔고요. 터치스크린 관련해서 일진 디스플레이나 S맥 이런 ELK 종목들이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해 준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터치스크린이나 아니면 PCB 종목들이 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하이엔드급 제품에서 나올 수 있는 기술의 정점을 다 찍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금 더 좋아질 기술 변화가 계속 진화가 되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쪽이 지금 봤을 때는 카메라가 되겠죠. 간단한 힌트죠. 갤럭시 S4가 이번에 1,300만 화소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본 스펙이 이제 800만으로 한 단계 점점 더 레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카메라 단에서 옵트론스텍이나 나노스 아니면 AFA 자화전자나 하이소닉 그리고 코렌 세코닉스 오늘 코렌 신고가 경신했죠. 세코닉스 디지털 옵틱스 이런 렌즈까지 카메라 다방면의 종목들이 계속 시세를 내주고 있고 지금 코스닥 흔들림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조하게 신고가 내주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가 다시 회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카메라 쪽이 또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고 좀 보고요. 이 부품주들 열심히 좀 잘 연구해서 매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거래소의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또 코스닥 시장의 부품주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대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동양증권 골드목동 지점의
고윤기 연구원, 라이버 리서치의 이무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